기부라는 것 나의 행복이다. 기부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천하도록 근데 노력을 해야죠. 관심을 가져야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남모르게 선행하는 우리 익명의 기부천사들 계십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돼지저금통 내는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야말로 우리 지역의 마음 따뜻한 천사, 훈남 천사, 우리 경남 지역의 기부천사 찾으러 전사를 찾았어. 가볼게요. 신선식품이 진열장을 가득 채운 창녕의 한 대형마트. 첫 번째 기부천사의 일터입니다. 이야, 매장도 상당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부러운 공간입니다만 이분이신가? 안녕하세요. 예. 아, 네. 대단하세요. 네. 예. 처음부터 이게 액수를 말씀하신 것은나마는 네. 공이 8개가 붙더라고요. 네. 아, 맞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진짜 빠르거든요. 엄청 큰 돈이죠. 저한테도 큰 돈이고, 예. 네, 그걸 받아 그 단체에도 엄청 큰 돈이고 이제 하지만 그 큰 돈보다도 이제 더 많은 큰 행복이 이제 그분들한테 가니까 네,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계신 분이 이제 네, 아버님 맞습니다. 예. 네. 눈 모양을 딱 보니까 위에 이게 더 닮으셨네요. 그죠? 아. 마트를 운영 중인 전필배 씨 부자는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입니다. 매장은 순전히 아버지의 땀과 노력으로 일군 사업장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까 오면서도 얘기했거든요. 그야말로 부자라고. 예. 캐시 부자, 마음 부자, 또 부자지간이지 않습니까? 야. 이제 말씀하다시피 금전적 부자보다는 마음의 부자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번에도 코로나 저희 그 작년군에 발생했을 때도 이제 자가 격리자들을 위해서도 또 기부도 했었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이 그래도 머릿속에 조금씩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지. 만약에 그런 게 없었으면 아마 그냥 내 사업장을 지키기 위해 조금 바빴었을 건데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이야 번듯한 마트의 주인이지만 살아온 인생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최고로 정말 그 힘들죠. 우리 세대에 힘 안 들은 분들이 있을까요? 막 힘들 때는 미약가 행상도 해봤고 또 노전 자판도 해봤고 그런 어려운 시간적 그 공간에서도 저는 항상 희망을 가졌어요. 꿈이 있었고 또 그 조금 성공을 해서 또 IMF 때 내가 빨리 좀 가지고 싶어서 다른 업종에도 들어가 봤었는데 그게 역시 헛된 욕심이었구나. 살아가는 방법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내 희망과 꿈만 가지고 가는 게 지금 되돌아보면 그게 정답이 아닐까요 생각합니다. 주위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기부는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네요. 어떻게 시작해요? 이제 처음에 아버지가 그 전에 먼저 어머니랑 같이 동반으로 먼저 하셨고요. 그걸 보고 이제 저도 언젠가는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또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일시불로만 되는 줄 알고 조금 부담을 겪었다가 이제 거기 이제 아너 소사이어티에 이제 그 실무팀장님하고 이제 면담을 해보니 한 5년 정도 이렇게 나눠서 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부를 대단하십니다. 더 잘생겨 보이네요. 아닙니다. 자, 저희가 뭐 기부천사를 찾으러 왔는데 여기 또 계신 분들이 또 그렇게 또 칭찬하신다 그러시거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분 아니시죠? 그죠?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 사장님 얘기는 저희가 뭐 기부천사라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곁에서 바라보는 그 모습은 어떠신 건가요? 항상 뭐 많이 베푸시려고 노력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저희 주위 양동 같은 경우에도 명절 때마다 또 상품권도 나눠주시고 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뭐 또 저희 읍사무소나 군청에도 항상 또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부 많이 하고 계시고요. 대를 이은 기부천사는 직원 복지도 잘 챙길지 궁금했는데요. 이게 5년 근속 이상은 해외도 보내주신다는 얘기를. 저희 뭐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 가족까지 같이 해서 같이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주시고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도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6년이라서 저번에 가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아이고, 하필 그때 걸렸어요. 근속을 오래 하시는 분이 많겠네요. 엄청 좋죠. 처음 이제 여행 경비가 점점 나다거든요. 해외 나가실 때 여기는 만큼 물건 가지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기부를 하면서 어려운 이웃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는데요. 두 분의 밝은 웃음이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딱 정의 내리긴 됐습니다만은 아버님 생각하시기에 나에게 기부란 이런 거다라고 내입하시긴다면 나의 기부라는 것 나의 행복이다. 내 자신의 행복입니다. 아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부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천을 하면 행복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다른 것들 일어나기 때문에 꼭 실천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부천사를 찾아갑니다. 자, 또 다른 기부천사를 찾아서 창원에 왔습니다. 창녕에서 창원으로 그야말로 따뜻한 마음에 아주 창창한 하루입니다. 가볼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예. 여기 마음보좌 계시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뭐 저는 실천할 뿐이다 이런 하고 생각해요. 사실 실천하기 어렵거든요. 송용벽 씨는 7년째 매달 소액을 기부하는 마음부자 사장님. 선생님도 그중에 또 숨어있는 또 천사라 해가지고 저희가 왔습니다만은 그까지는 아니고. 또 그렇게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시더만요. 아이 무슨 부끄럽습니다. 다 누구나 다 그 하는 걸. 눈에 띄는 게 지금 하고 계신 게 우삼겹 같은데 그죠? 이걸 어디다 틀에 넣었나요? 예, 그 틀에 넣어가지고 한 7분에서 8분 정도 쪄야 돼요. 아 예. 우리 흔한 말로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그러는데 예. 기분이 안 좋을 때 고기를 먹어야죠. 고기에 철학을 당겨야 돼요. 네네네. 식당을 하시면서 뭐 자기 본인 일도 바쁘겠지만 남들이 좀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면은 솔선수범 제일 앞장서서 하시는 편입니다. 제가 옆에서 많이 봐왔고. 자, 선생님은 기부를 하시게 된 나름의 계기란 게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기부는 저희들 부모님 영향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뭐 당연하게 누가 오시면은 뭐 하다못해 소주 한 잔이나 막걸리나 물이라도 한 잔 이렇게 대접해가 보내시려는 거지. 그냥 보내신 적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집사람도 역시 이제 저하고 같이 살면서 오는 손님 그냥 안 보낼라 하지. 그렇게 뭡니까 박진하게 하려는 그런 건 없죠. 동네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난 부부. 코로나19로 줄어든 수입을 단골들 때문에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기부는 손님들께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거라고 하십니다. 또 듣지 않으니까 신혼 때에도 굉장히 남에 대한 배려가 많아서 정작 사는 분은 왜 배려 안 하느냐 이런 얘기 또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참 오래전에 기억에 학생은 기억이 나요. 애가 좀 누추해가지고 이 전봇대 옆에 딱 서가 있더라고요. 아이가요? 딱 보니까 뭔가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집 나왔대요. 가출. 배고파요 그러냐. 그 이제 차에 타라. 아이씨 집에 와서 밥 먹고 일단 이야기해보자. 언제 때 얘기시죠 그게? 그게 신혼 초. 아버님 같은 분들이 지하철 가면 다 사서 오시더라고요. 지하철 가면 그분 앞불상에서 사오시고 필요 없는 거 갖다가 물건도 구입해 오시고 심지어는 옷도 벗어 드시고 이런 경우 많으신데 다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래도 그 배지준 아저씨인데 그날 굉장히 날이 추웠어요. 우리 아주 그 샌들 제일 헐쩍한 그걸 신고 있었어요. 그 추운 날. 그게 어떡할 거예요? 내 운동화 이거 신고 가시라고. 그것도 잠바 뭐 구질가 있길래 뭐 또 한번 벗어주고 쓰러진 거 집사람한테 당신 운동 참. 넓은 마음만큼 고기 맛도 착할까요? 저는 배나무로 숯을 만들어가지고 압축을 시켜가지고. 기부천사님 고기 맛집으로 대박나세요. 향후 계획은 뭐 초심 잃지 않고 이 가게를 한 10년 정도는 더 하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체력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부는 관심이다. 기부는 관심이다. 그 오면서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이 계기로 좀 더 나눔을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사람이 항상 당신에는 말은 그래 했지만은 우리가 실천을 못했지 않느냐. 실천하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죠. 관심을 가져야죠.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고마운 사람들 덕분에 올겨울이 덜 추운 것 같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열정은 성공의 열쇠, 진정한 성공은 나눔에 있다. 자, 나눌수록 더 커지는 행복한 기부, 그 행복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박한 재료로 뽑아내는 이국의 멋과 깊은 맛. 보자마자 마음을 홀랑 뺏기고 말걸요? 좀 신선하고 건강해지는 맛? 참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바로 눈으로 시작해 입으로 완성하는 확실한 행복의 맛. 경이로운 퓨전 요리 맛보러 갑니다. 시원하게 뻗은 마창대교와 바다, 창원의 반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귀산동에 왔는데요. 첫 번째 맛집은 바다 풍경과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여기 기산동은 깨끗해서 친구들이랑 드라이브 하기가 참 좋아요. 근데 고기 드문 좀 이색적인 이런 월남쌈과 시원한 백합국수 먹으러 저희는 친구들이랑 교대로 자주 오는 편이에요. 음식만으로 동남아 느낌 물씬 나죠? 아시아 퓨전 쌀국수 전문점인데요. 네, 주 메뉴로는 도마쌈이 있고 그다음에 뭐 프리미엄 쌀국수, 그다음에 마리네이드 돼지고 고기 덮밥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저희 가게만 좀 독창적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쌀국수를 컨셉으로 잡았고 타 매장에서는 드실 수 없는 메뉴 뭐 이런 부분이 좀 강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월남쌈이 아닙니다. 테이블당 하나씩은 주문한다는 도마쌈. 센터를 담당하는 돼지고기가 비법인데요. 도마쌈은 저희는 고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께가 아주 얇은 편이기 때문에 그날 작업한 고기는 그날 해결하는 순으로 저희가 일단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야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쌈을 싸서 먹었을 때 제일 구색이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요소들로 했고, 근데 이제 와사비가 쌈을 싸서 먹었을 때 맨 마지막에 되게 깔끔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뒷마무리를. 칠리, 레몬, 고추냉이, 땅콩, 소스만 무려 4가지. 취향대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칠리는 좀 새콤달콤하고, 땅콩 소스는 달콤하고 달콤 고소하고, 레몬 소스는 깔끔한데 새콤하고, 거기다가 겨자를 또 마지막에 곁들여 먹으면 맞다요. 저도 원래 싸먹는 걸 잘 안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재료가 어울려서 맛있고 땅콩 소스가 정말 맛있어요. 도마쌈의 담백함으로 미각을 깨웠다면 다음은 시원하고 얼큰한 쌀국수로 식욕을 깨울 차례. 옛날 임금님 수라상에도 오른 백합으로 맛을 내서 깔끔하고 개운한 맛이 일품인데요. 저희 프리미엄 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표고버섯과 마늘, 양파, 그다음에 루라고 하는 그런 재료가 들어가는데, 초반에 이제 잘 볶다가 야채가 완성이 되면 백합 육수를 넣고 거기에 이제 맞는 가미를 해서 봉골레 파스타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는 그런 국물 맛을 지니고 있는 좀 퓨전식 쌀국수라고 보시면 되세요. 고기 육수의 쌀국수와는 또 다른 매력. 시원한 국물의 끝판왕. 숙취해소에도 딱입니다. 쌀국수 해장할 때 국물도 시원하고 해장이 엄청 잘 돼요. 쌀국수가 원래. 이 백합 쌀국수는 전혀 부담 그런 유해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맛으로 깔끔한 맛을 내는 거라서 너무 맛있어요. 식사의 마무리는 역시 밥이죠. 호기심 자극하는 모양새와 부드러운 맛으로 호불호도 없습니다. 마리네이드 덮밥 같은 경우에는 베르시 소스라고 하는 소스가 또 가미가 되고, 이게 또 와사비랑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드시면 남녀노소 누구나 가리지 않고 다 담백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덮밥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술 뜨는 사이 베트남을 여행하는 듯한 기분 좋은 포만감이 찾아옵니다. 야채를 골고루 먹을 수 있어서 저희 이렇게 중년 저희 아줌마들한테는 참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찾아주시는 손님들에게 이제 보답해 드리고자 앞으로도 변치 않고 이제 한결같은 맛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창원의 두 번째 맛집은 그 옛날 대표 외식 메뉴로 추억 여행이 가능한데요. 뭐죠? 힌트 좀 주세요.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칼질 좀 하러 왔어요. 매콤하고 있어 맛있다. 포크와 나이프만으로 특별한 날이 되는 마법. 햄버거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다들 추억 하나씩은 있잖아요. 친근하지만 격식도 갖출 수 있는 음식. 저희 집 메뉴는 함박 스테이크, 인도풍 치킨 카레, 새우 크림 카레, 리코타 치즈 샐러드 이렇게 있습니다. 덕분에 4가지 메뉴 모두 인기인데요. 먼저 푸짐한 두께가 인상적인 햄버거 스테이크. 3가지 고기를 섞어서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입니다. 네, 저희 함박 스테이크는 패티를 팬에서 5분 정도 겉이 바삭하게 갈색이 나도록 구워준 다음에 오븐에서 5분 정도 더 구워서 마무리하고 소스를 붓고 가니쉬를 올린 다음에 손님께 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니쉬는 함박 스테이크 고기를 많이 섭취하시니까 거기에 더 어울리는 야채 종류를 구워서 같이 내고 있습니다. 재료는 수입 제품보다는 저희 가까운 곳에서 국산 야채를 사용해서 더 조화롭고 맛있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흔하지만 특별한 이유, 모든 소스를 직접 만들기 때문인데요. 닭육수로 카레를, 구운 소뼈로 데미그라스 소스를 만들어서 햄버거 스테이크에 올려줍니다. 맛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육즙도 풍부하면서 담백하고 그다음에 뭐 고기 잡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면서 굉장히 맛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알록달록 다채로운 채소가 눈길을 사로잡는 카레, 정성으로 끓여내는데요. 치킨 카레는 닭육수를 베이스로 해서 양파를 오래 볶아서 카라멜라이징 해준 다음에 10가지 가까운 향신료의 조합으로 카레를 끓인 후 닭다리살을 썰어 넣어서 카레를 완성하게 됩니다. 양파를 송송송송, 호박도 탁탁탁탁, 찌개찌글 보글보글. 거기에 채소를 볶듯이 구워서 올리는데요. 진하게 끓인 치킨 카레 본연의 맛은 해치지 않고 조화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인도풍 치킨 카레는 살짝 매운맛. 좀 더 부드러운 카레를 먹고 싶다면 코코넛 밀크와 잔새우가 들어간 새우 크림 카레 추천합니다. 카레는 약간 매콤한 맛이 있어서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식욕을 돋구면서 깔끔하고 담백하고 음식들이 깔끔하고 맛이 있어서 잘 먹고 갑니다. 예, 저희 가게는 건강한 음식, 그리고 즐거운 음식, 그리고 재밌는 요리로 여러분들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함께 먹는 기쁨이 더 소중한 요즘. 맛있는 걸 더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 퓨전 요리 어떠세요? 여러분, 소를 생각하게 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우직하고 성실하고 차분함, 바로 이런 것들이 소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2021년 신축년 소의 해를 맞이해서 오늘은 제주 토종 고유 품종인 소, 옛날에는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그 귀한 소 제주 흑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 흑우! 야!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날 아침,
어김없이 축사로 출근한 강태백 씨에게 오늘은 반가운 일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어미소의 출산이 임박한 겁니다. 소들은 산통 같은 거 안 해요? 해요. 똑같아요. 아까 누워서 막 이렇게 예, 발로 이렇게 되게 막 평화로워 차기로.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쟤는 지금 아직 초산이고 좀 경험이 없어서 너무 무덤덤하네. 막 소리 지르는 애도 있어요. 아파가지고. 아파가지고. 묵묵하게 힘든 산통도 잘 견뎌낸 어미소가 어여쁜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서설 가득한 소의 해에 태어난 첫 흑우. 새해 복을 가득 안고 온 복덩이랍니다. 저렇게 핥아주면 저걸 이제 양수를 다 핥아주면 털이 말라요. 송아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안 당겨졌으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네, 당겨지니까 금방 나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건강 상태는 좀 어때요? 너무 아직은 이제 엄마가 저걸 다 핥아줘야 돼요. 그래서 털이 말라야 되잖아요. 털이 마르기까지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초유를 먹어야 돼요. 초유를 만약에 안 먹이면 의미적으로 우리가 먹여줘야 돼요. 엄마 젖을. 매번 뭐 이렇게 직접 저 새끼를 받는다 그러셨는데 네네네. 또 받을 때마다 소감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뿌듯해요. 이게 진짜 모르겠는데 정말 소를 이렇게 끄집어내면 희열이 완전 느껴져요. 너무 기뻐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기쁨이 2배인 것 같네요. 눈도 펑펑 오는데 눈도 많이 오는데 이게 또 오셔가지고 또 이거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와 보니까 새끼를 낳으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긴장은 했는데 너무 좋아요. 금방 난 새끼 보면 어떤 생각이셨어요? 새 생명이 태어나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기쁘죠. 갓 태어난 복덩이가 먼저 뒷다리에 힘을 주고 온 힘을 다해 제 발로 서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기만 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올해 첫 흑우를 봤으니 본격적으로 제주 흑우를 만나볼까요? 검은 빛깔이 탐스러운 이 녀석들이 바로 제주 흑우랍니다. 지금 이제 황한우랑 흑우랑 같이 이렇게 좀 어울려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사육한 데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큰 문제는 없어요. 황한우하고 이제 흑우하고 같이 이제 키워도 이제 오히려 황한우보다는 제주 흑우가 좀 영리해요. 영리해가지고 이 무리 속에 단합이 또 자기네들끼리 잘 돼요. 아니 뭐 어떤 걸 느끼셨길래 영리하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단은 우리가 그 관리를 해보면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이 모성애도 강하고 그 자기네들만이 그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숫자가 이렇게 황한우가 많아도 얘네들이 서열 싸움에서 이겨요. 체구는 작아도. 예로부터 귀한 진상품이던 제주 흑우. 일제의 수탈로 멸종 위기에 처했지만 보관 노력 속에 명맥을 잇고 있는데요. 초기 10여 마리에서 1,700여 두로 늘었고 최근엔 제주 흑우의 고유성과 우수성이 학술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제주 흑우 같은 경우에는 제주 원래 토종이잖아요. 토종 가축이기 때문에 재래 가축을 이제 개량을 해가지고 이게 상품화 돼가지고 이제 전 국민이 이제 맛을 볼 수 있게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은 사육 두수가 이제 적다 보니까 이제 개량하는데도 이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사육하는데도 일반 한우보다는 이제 좀 오래 한 6개월 정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비육을 해야 이제 고기수로 이제 출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황한우 키우는 것보다는 이제 수익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짐에도 이제 저희 나름대로 제주 흑우를 이제 보존하고 이제 지키고 이제 하려고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하는 거죠. 대표님 지나가다가 밭에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예. 뭐 씌워놓은 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소 먹이예요. 여물. 여물. 예. 직접 이제 생산해가지고 보관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은 경제성이 떨어지지만 제주 흑우를 키우는 것은 사명감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주도에서 제주 흑우라는 게 있는 걸 알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제주 흑우를 이제 수탈해가지고 그 와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주 흑우를 가서 이제 일본에서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제주 자체에서 이제 이것도 나름대로 노력하면 이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신념으로 키운 제주 흑우가 3년 사이 90여 두로 늘고 축산 경력만도 20년 차인 강태백 씨. 하지만 처음 시작이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었답니다. 혹신장군은 이제 제가 건설 쪽에 이제 종사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을 이제 축산 쪽에 이제 많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돈 씀씀이라든지 이런 수금들이 일반 농가들보다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수금자들 걸 봐서 얘기가 돈이 드는구나. 예, 다른 것들은 이제 보면 이제 외상하고 막 1년 이렇게 끄는데 하루 농가는 가면 바로 현찰돼요. 그래서 이제 이쪽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남편의 고집으로 어쩔 수 없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최향숙 씨 역시 어엿한 축산인으로 보람이 큽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했죠. 그냥 이게 소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래서 이게 나는 반대했는데 처음에 4마리를 시작해서 혼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4마리가 되더니 8마리가 되네. 8마리가 되더니 또 16마리가 되네. 이러더니 자기가 한다더니 자기는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고 이게 당연히 제 일이 되나. 소 시작할 때는 진짜 막연했는데 그래도 두수도 이렇게 늘으라고 하니까 자부심도 있고 또 이런 걸 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취재도 오셔서 해주시고 좋아요. 또 한 마리 제주 흑우가 늘면서 시작된 올해 일반 한우의 한 종류가 아닌 고유 품종 제주 흑우 브랜드로 출하할 수 있어서 부부의 기대는 더욱 큽니다. 소의 해니까 뭐 앞으로 우리 가족도 다 건강해야 되면 좋겠고 소도 더 잘 키워서 또 이렇게 또 유명세도 좀 타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소값도 좀 잘 가서 또 우리 가족이 또 소에 대해서 또 편안해졌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간에 뭐 새 들어가지고 이렇게 소띠에 송아지가 태어나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기분 좋고 모든 그 한우 농가들이 올해는 소띠니까 좀 대박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면과 우직함의 상징인 소. 이 소들처럼 오늘도 제주 흑우를 지키는 강태백, 최향숙 부부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신축년 새해, 상서로운 기운을 안고 태어난 제주 흑우. 있는 힘을 다해 우뚝 선 그 힘찬 기운이 대한민국 곳곳에 퍼지길 바랍니다. 수많은 전설과 설화를 안고 청정함과 아름다운 주변 경관을 자랑하며 오늘도 말없이 흐르는 한탄강.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아름다운 곳인데요. 무더운 여름 거친 물살을 헤치며 온몸으로 맛본 한탄강. 그리고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든 가을의 한탄강. 그리고 드디어 한탄강의 절경 겨울 버전입니다. 하얀 눈과 얼음 위로 겨울 왕국이 된 철원 한탄강의 물 위와 하늘을 걸어보겠습니다. 한탄강 상류로 거슬러 오르다 보면 강물을 막아서는 폭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탄강 직탕폭포. 철원 8경의 하나로 손꼽히는 명소 중의 명소인데요. 올겨울 강추위에 떨어지는 물줄기가 얼어붙어 빙벽이 됐습니다. 얼음 사이로 떨어지는 폭포수도 또 다른 매력이 넘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이곳이 한국의 나이아가라라는 약간 그런 그렇죠. 별명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예. 폭포하면은 뭐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떨어진 그런 거를 보실 수 있잖아요. 네네. 이곳은 강폭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정말 경관이 아름답고 다른 데서 보실 수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세요? 정말 겨울 정취가 물씬 나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겨울 한탄강의 매력에 푹 빠져볼 텐데요. 오직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한탄강 얼음 트레킹. 사전 예약제를 통해 방문객 수를 30분당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니 인터넷 예약은 필수! 정상입니다. 정확히 36.5도입니다. 꼼꼼하게 열 체크까지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얼음 트레킹에 나섭니다.
50만 년 세월이 빚었다는 한탄강. 꽁꽁한 강물 위로 발길을 내딛어 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좀 무서워요, 솔직히. 이 깨질까 봐. 근데 이게 옆에서 보잖아요? 얼음 두께가 이만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두께가 이만합니다. 깨지거나 녹지도 전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를 걸으시려면은 아이제는 조금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음 트레킹 출발지인 태봉교에서 걷기 시작한 지 10분 정도 흘렀을까요? 웅장한 현무암 절벽을 만났는데요. 바로 송대소입니다. 이 송대소는 이 한탄강 물줄기 중에서 제일 깊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아주 예쁜 처녀가 이 물이 얼마나 깊은지 명주실 한타래를 메고 들어갔는데 아직도 못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게. 전설처럼 켜켜이 서려있는 시간의 흔적들. 수십만 년 전 용암이 흘러가며 만들어 놓은 자연의 신비 앞에서 그저 감탄만 하게 되는데요. 현무암과 얼음의 묘미가 정말 절묘합니다.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 병풍처럼 아주 병풍 같지 않아요? 네. 네, 자연 병풍이죠. 북한의 오리산과 680고지에서 화산이 분출을 했어요. 54만 년과 67만 년 전에. 그것이 이제 여기를 이제 철원을 이제 덮었던 거예요. 낮은 지대와 강을 덮었던 게 다시 침식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강이 이렇게 협곡을 만드는 거예요. 주상절리 협곡을. 주자는 기둥주자를 말하고요. 절리는 틈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볼 때 저 주상절리 기둥 사이가 다 틈이 있는 거예요. 그 틈 사이로 계속 침식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협곡을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그동안 닫혔던 한탄강 물윗길.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에 나선 방문객들은 한탄강의 겨울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봄에는 꽃이 많이 피고 여름은 실록이 우거지니까 어딜 가든 안 예쁠 수가 없거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그런데 겨울이 아름다운 곳은 진짜 예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그 전에 이제 여름도 왔고 가을도 왔고 그랬지만 오늘 또 겨울은 이 나무 가지에 나무가 다 떨어져서 우리가 못 봤던 것들을 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아름다움을 또 내가 몰랐던 아름다움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그 재미. 오랜 세월 물과 바람이 깎고 다듬는 절경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송대소를 지나면 마주하는 또 하나의 명소, 바로 은하수교. 철원의 상징인 두루미를 형상화한 다리인데요. 한탄강 위로 하늘을 걷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은하수교입니다. 길이가 180m 되는데 바닥을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닥으로 강 바닥을 그냥 다 내려다 보여요. 정말 스릴도 있고. 주상절리 협곡을 가로지르는 은하수교. 길이는 180m, 높이는 40m에 이르는데요. 다리에서 내려다보는 한탄강 물윗길은 아찔한 매력이 있습니다. 은하수교를 뒤로하고 계속 얼음길을 걷습니다. 이렇게 걷기만 해도 또 다른 협곡을 만나게 되는데요. 괜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협곡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송대소랑 그건 다른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물줄기는 한탄강 물줄기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주상절리를 보시는 거고요. 여기는 또 이제 1억 5천만 년 전에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서서히 굳으면서 만들어진 것이 또 이제 융기와 또 이제 침식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또 아름다운 또 협곡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죠. 네. 현무암 협곡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화강암 협곡. 깎아지른 듯한 절벽은 아니지만 자연의 조각가가 새겨놓은 듯한 다양한 형상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해본 사람은 전혀 모르고 해본 사람은 안다고. 휴식 시간까지 합쳐서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걸리거든요. 그 정도 하면은 그 겨울에 정말 참맛을 느낄 수 있고 리듬을 탈 수 있잖아요. 뽀더덕 하면서 그 느낌이,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 매력을 느끼실 거예요. 아마 여기 와서 아마 저기 그 작곡가님들 오시면 하나의 그 시상도 떠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세월의 무게가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웅장한 절벽 사이로 한탄강이 흘러갑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물길을 물 위에서, 하늘 위에서 만나는 특별한 기회. 은하수같이 아름답고 넓은 큰 여울의 강이라는 이름처럼 한탄강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마다 다른 매력이 넘치는 한탄강. 언제든 좋습니다. 자연의 신비와 비경이 가득한 한탄강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이맛 독구로 가입시다. 꿀맛하면 드라이다 진짜로. 과즙미가 가득. 시설 수박의 주산지로서 특히 겨울 수박은 전국 총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한겨울에도 여름이 느껴지는 곳, 추울 때 더 맛있는 함안 수박 먹으러 갑니다. 비닐하우스 부대가 반겨주는 함안에서 만날 주인공은 이야, 잘 익었다. 맛있겠네. 시원 달달함의 대명사 수박. 그런데 어딨니? 우리 농장의 수박은 오늘 수확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로 보면은 포전 매매를 많이 하니까 뭐 상인들이 새벽에 일찍 와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거는 작업이 다 됐고 요거 이제 다시 정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옆집에 지금 수박 작업으로 있는데 그쪽으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이번엔 진짜 수박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희 함안 수박은 1년에 2번을 농사를 짓지만도 겨울에 70% 내지 80% 나오기 때문에 겨울에 더 알아줍니다. 겨울에도 잃지 않는 당도와 시원함, 거기다 역사도 긴데요. 예전에 임금님 진상품으로 쓰였다는 설이 있는데 기록에 따르면 1800년대부터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에서 수박이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넘어와서 이제 수박 전담반이 생성되면서 컬러 수박하고 중소가종 수박, 특이한 새로운 수박들을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 수박 작목으로 있는 지리적 표시제를 처음 등록을 하였고 2016년대에는 수박 특구로 지정되어가지고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함안 수박 자랑하는 김에 다 해보겠습니다. 재배 면적으로 1,600헥타르 정도 되고 재배하는 지역은 함안군에서 군북면, 대산면, 가야읍, 법수면, 칠서면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안 수박은 당도나 식감이 아주 아삭해서 주위에서 함안 수박이 최고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농가들의 아주 우수한 재배력과 토양 환경 그리고 온도가 따뜻해서 따뜻하게 키우면서 수박의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맛있을 수밖에 없고 작황도 좋은데요. 예, 이 한 동에 우리 한 400개에서 삽이 한 20, 30개 이렇게 나오는데 한 4동 정도 수확할 예정입니다. 8월 말에 정식이 들어간 겁니다. 8월 말에 들어가 지금 수확을 하는 중인데 지금 저희들이 겨울에는 저 함안 지역에는 눈도 오지도 않고 거의 일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무가온으로 수박을 출하하는 데는 이 함안 우리 수박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잘 커져서 고맙습니다. 해마다 하는 농사지만 고마움은 기본. 저와 상관 집을 지은 내 고향. 콧노래가 절로 나오시네.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 넉 달 동안 정성들여 키운 수박이 시집가는 날인데요. 무엇보다도 농사 지어가지고 출하할 때가 최고 흥겹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또 다음에 또 농사 잘 지어가지고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출하할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하지만 수박으로 마음고생도 많았다죠. 영하 뭐 17, 18도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수박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뭐 좀 충격이 있어서 지금 가가 터지는 그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세에 있기 때문에 축제나 모든 행사 취소됨에 따라 소비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많이 하락했는데 저희 농가들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당도며 인물이며 어디 하나 빠지지 않게 키워낸 수박. 이제 곧 대목이니까 홍보 한번 해봅니다.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달콤함이 전국에서 어뜸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맛있고 좋은 수박은 검은 무늬가 선명하고 두드렸을 때 맑고 청량한 소리가 나는 수박이 최고의 수박입니다. 근데 겨울 수박은 왠지 싱거울 것 같은데요? 우리 하만수박 진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잘 익었다. 정말 맛있겠네. 역시 꿀입니다, 꿀. 진짜 맛있어요. 선별장에 가도 당도나 뭐 무게를 다 측정하지만도 먼저 밭에서 포전해서 먼저 측정하고 나갑니다. 믿고 먹는 하만 수박, 이제 소비자 만나러 갑니다. 한 1,300~1,400개 실려요. 선별장에 도착하자마자 바삐 이동하는 수박들. 비닐하우스에서 수박을 따오면 여기 보이는 트레이컵 위에 수박을 올려 선별장 안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비파계 당도 선별기 박스 안에서 당도 측정과 중량 선별이 이루어집니다. 당도 선별은 빛을 수박 주변에 쏘아 빛의 투과량에 따라서 바닥에 있는 감지 렌즈가 그 값을 측정하여 당도 선별이 이루어지고, 중량 선별은 바닥에 있는 저울을 지나가면서 무게값을 측정하여 라인별로 설정된 무게값에 따라 해당 라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최고의 수박은 균일한 크기와 당도로 판가름 납니다. 당도 11브릭스를 기준으로 일반과 고당으로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고, 농사 기술이 탁월하신 농가에서는 12브릭스의 특산품도 나오기도 합니다. 하만 수박은 대형마트, 농수산 도매시장, 택배 등을 이용하여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겨울에 드시는 수박도 나름대로의 풍미가 있으니 하만 수박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입니다. 저희 농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의 조그마한 관심이 저희 농가들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만 수박 겨울에 한번 드셔보시고 저희들 농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농가를 위해서 재배나 판매 쪽에서 많이 힘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께서도 하만 수박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매해 주셔가지고 함께 농가와 소비자가 코로나를 잘 이길 수 있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고드름처럼 아삭아삭, 어느새 눈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는 수박. 올해도 놓치지 마세요.